안녕하세요. YB학원 국어시대입니다. 이 동영상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그리고 수능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에 나오는 주요 문법 개념들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게 순서가 특별히 없고요. 중요도가 높은 주제, 그 다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 중심으로 10분 내외로 제작해서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댓글로 이러이러한 주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주제 중심으로 먼저 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주제로 국외음화 기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국외음화의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외음화의 개념인데요.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입니다. 자, 앞말의 끝소리 디귿 티읕이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국외음인 지읒 치읓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 요거를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개념 속에는 중요한 어떤 사전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문법적인 어떤 개념들이 들어있죠. 그것들을 잠깐만 제가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들인데, 앞말의 끝소리라 하면 이 말 속에는 국외음화는 한 형태소 또는 한 음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현대 국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앞말과 뒷말이 만날 때, 그쵸? 앞음절의 끝소리. 우리 국어의 한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죠. 물론 종성은 없을 수도 있고 초성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소리라 하면 종성, 받침 소리를 말합니다. 그죠? 받침으로 음운이 디귿, 티읕이 있었는데, 이 디귿과 티읕이 모음 이로 시작하는 또는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난다. 이게 기본 조건이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또한 형식 형태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구성하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죠. 이 형태소는 어떤 뜻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는데, 이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뜻을 가진 형태소라는 뜻이고요. 국어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실현됩니다. 조사, 어미, 접사죠. 조사, 어미, 접사. 조사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받습니다. 체언에 붙는 조사 아시죠?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 영혼의 어간이 활용할 때 뒤에 붙는 그 어미를 말합니다. 우리 접사는 잘 아시죠? 단어가 형성될 때 앞에 붙는 접두사나 뒤에 붙는 접미사, 뜻을 추가해주는 그런 형태소를 우리 접사라 그러죠. 그럼 그 세 가지, 조사, 어미, 접사,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앞소리 디귿과 디귿이 무엇으로 바뀐다? 지읒과 치읓으로 바뀐다. 그걸 교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지읒과 치읓을 우리는 자음 분류 체계에서 자음을 좋은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좋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지읒, 쌍지읒, 치읒 요 세 가지가 현대 국어에서 국외음, 센 입천장이라 그러죠. 국외음 또는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는데, 원래 센 입천장 소리, 즉 국외음이 아니었던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어서 국외음이 된다. 즉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읓으로 교체된다 해서 이름이 국외음화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단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국외음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 돛, 이가 되어 있죠. 그죠? 예, 이 단어는 해 더하기 돛다의 돛, 그 다음에 명사, 파생, 접사, 이가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단어입니다. 예, 복잡한 단어인데, 그리고 그 해, 돛다가 하나로 또 뭉쳐서 그 1단계로 분석하면 해돛과 이가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의문 현상의 1차는
반말의 디귿, 받침 디귿이 접사 이와 모음 이로 시작하는 접사 이죠. 결합되면서 먼저 뭐가 일어난다? 네, 디귿이 뒤로 옮겨가는 연음이 일어나죠. 이제 구개음의 조건이 만족된 겁니다. 그럴 때 이 D가 G로 발음되어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식 발음은 해도지, 표준 발음은 해도지가 됩니다. 같이는 다시 보면 원래 같다 동사의 용은 어간에 부사 파생 접사가 붙은 거죠. 역시 접사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죠. 역시 같이로 연음된 것이 같이로 구개음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붙여를 보겠습니다. 붙다라는 동사의 어간 붙에 원래 접사 이, 그쵸? 이가 붙어서 연결음이 어가 붙었는데 축약이 되어서 여가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반모음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가 되었다가 티읕이 치읓으로 구개음화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들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아래 위로 둘 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형태죠. 밭이랑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끈을 읽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는 밭이랑이라고 읽어야 되고 하나는 밭이랑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밭이랑이라고 읽을 때 이 이랑은 우리 친구랑 뭐랑 할 때 접속조사라 그러죠. 접속조사. 조사는 형식 형태소죠. 그럼 형식 형태소인데 이 몸으로 시작하니까 구개음화 조건이 되죠. 그래서 밭이랑으로 갔다가 밭이랑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자, 지금 밑에 사례에서는 우리 밭의 그 형태에 따라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 올라온 부분을 이랑이라 그러고 밑에 움푹 파진 것을 고랑이라 그러죠. 그 이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랑은 조사도 접사도 어미도 아니죠. 실질 형태소이고 단어입니다. 그 단어 하나의 단어 어근이 밭과 결합되어서 밭이랑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합성어에서 발생하는 니은첨가 현상과 그 다음에 그 음절의 끝소리는 우리 7개만 나는, 그래서 티읕이 디귿으로 밖에서 발음하는 현상이 먼저 발생하고 이 디귿과 니은이 결합되면서 자음동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디귿이 니은의 영향으로 자음동화, 즉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발음은 반이랑이 됩니다.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례이죠. 주의해야 될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접한 두 어문의 조음 위치를 비슷하게 만들어 더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 라는 말인데요. 디귿과 티읕은 앞니 뒤에 있는 잇몸, 거기서 나는 치조음이라 그러죠. 어려운 말로 치조음인데 이라는 모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쪽인 입안에서 뒤쪽인 그 입천장 바로 밑에서 이 모음이 발음 나거든요. 자, 그러면 디귿과 이 모음을 합쳐서 소리를 내는 것보다 이 바로 위에 있는 지읒이나 치읒을 합쳐서 발음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음의 영향 때문에 앞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위에 있는 지읒과 치읒으로 바꾸어서 발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볼 내용이 사실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기본적인 설명을 살짝 벗어난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수능의 구개음화 문제들을 보면 고등학교 국어의 기본 개념을 조금 넘어서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문제도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역사적 구개음화, 음화와 현대 국어 구개음화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사적 구개음화는 실제로 우리 국어 역사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구개음화 조건에 해당되면 한 형태소 안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구개음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그 구개음화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어문 변동이 어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이를테면
의 모음이 이로 단모음화 된다든지 대표적인 게 지금 잔디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형태소로 하나를 굳어지고 나면 현대국어에서는 한 개의 형태소에서는 국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국어 자료에 보면 텐디 이런 것이 있거든요. 하늘 천자와 땅 지자입니다. 각각의 형태소죠. 그런데 텐이 천으로 바뀌고요. 디가 지로 바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교에 부처 있죠. 부처라고 표기되어 있던 것이 나중에 국유음화를 겪어서 부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잔디는 원래는 잔디 밑에 의 이중모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유음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국유음화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다 국유음화가 이제 역사적으로 멈추고 나서 의 모음이 이로 단모음화 됐고 잔디는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잔디라고 읽지 잔지라고 하지 않죠. 이런 현대의 국유음화와 역사적 국유음화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국유음화와 현대국어의 국유음화를 비교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국유음화를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요것 역사적 국유음화가 이제 수능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음소적 국유음화와 음성적 국유음화 요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유음화는 이제 그 통시적으로 역사적 현대국어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시적으로 지금 현대국어만 볼 때 그 국유음화의 양상에 따라서 음소적 국유음화와 음성적 국유음화로 나눕니다. 음소적 국유음화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기 나오죠. 디귿 국유음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음소적 국유음화에도 디귿 국유음화 말고도 기역 국유음화와 히읗 국유음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로 방언으로 지역 방언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않는 이유가 표준 발음이 아니고 표준어가 아니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것도 여전히 국외음화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 모음에 의해서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죠. 빠르게 한번 볼까요? 기름을 지름이라 하고요. 겨드랑을 저드랑이라 하고 끼다를 찌다 뭐 이렇게 발음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읗 국외음화는 뭐냐 하면 힘을 심이다, 형님을 성님, 흉악하다를 숭악하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선생님 기름을 지름이라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 지읒이 국외음이니까요. 근데 힘을 심이라고 하는 것도 왜 국외음화라고 하느냐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시읒이 시옷이 중세 국어 때 우리가 그 시옷 발음하는 것하고 지금 시옷이 다르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옷이 국외음이 아닌데 예전에는 국외음에 가까웠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이 음소적 국외음화 말고 음성적 국외음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하나의 어문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모음, 음소죠. 어문이 이 모음의 영향으로 변형된 음성, 그러니까 꼭 디귿이나 지읒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음이라도 이 모음 때문에 다른 변이음으로 그 중에서도 국외음화된 변이음으로 실행되는 현상을 음성적 국외음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보할 때 제일 앞에 있는 비읍과 바보의 비읍이 우리는 똑같은 비읍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음성으로 실현될 때는 소리 값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즉 같은 어문이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것을 우리는 변이음이라 그러는데요. 변이음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 모음 때문에 변이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음성적 국외음화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나, 나라의 나, 니은은 우리 소위 말하는 국제음성기호로 N에 가깝죠, 그죠?
그런데 어머니의 이 니의 니은은 뒤에 이 모음이 붙었죠. 그래서 이 N자에 살짝 꼬리가 붙은 요 보이시죠? 예, 요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니은의 소리와 어머니의 니은 소리가 음성적으로는 어떻다? 다르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모음 때문에. 그러면 이 어머니의 니은 소리를 구개음화된 니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개음화는 예, 음성적 구개음화 이렇게 보는 거죠. 얘만 몇 개 들어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신발이 있고 선발이 있겠죠. 선발은 구개음화 되지 않았는데 신발할 때 나는 시옷은 구개음화된 시옷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씨름과 싸움이 있겠죠. 그 씨름의 상시옷은 구개음화된 예, 그 변이음으로 음성적 구개음화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디귿 티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 모음과 결합되면서 어떤 하나의 어문이 다양한 변이음으로 발음되는데 특히 이 모음 때문에 음성적으로 변이된 그 소리 그게 나는 것을 음성적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